네 번째는 이제 이해찬의 그 말미에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평가인데 뭐 기념비적인 워딩이 많습니다. 그대로 땄는데 정의연 사태가 터졌을 때 쭉 보시면 그 양반들은 수십 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켜온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내가 허용할 수 없는 거야. 회계 부정이 있었는지는 사실을 회개해야 되는 거고 본질적으로 과오가 드러난 게 아니면 일단은 견뎌야 해요. 그러면 운동의 역사성까지 훼손되거든. 그러니까 이 워딩이 제가 볼 땐 참여연대, 민변, 그다음에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사람들을 통째로 다 무너뜨린 거죠. 회계 부정이 있었으면 회계 부정을 파헤쳐서 법대로 처리하자. 이 워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회계 있으니까 회계 부정이 있는 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딱 그 논리예요. 우리 개가 사람을 물어서 해쳤어도 그 안락사 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동학대를 받았어. 어떤 애가 입양아가 아동학대를 받아서 죽었어. 정인이 같은 애가. 네네. 그러면 우리는 막 분노하잖아. 이 양부 그렇죠. 뭐 이게 사람이냐. 근데 이제 이해찬 같은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애를 학대했지만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줬잖아. 그렇지. 이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맞아요. 사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무슨 미쳤나 봐. 넓은 틀에서 보면은 우리 개 새끼는 안 물어요. 이 논리예요. 회계 그렇지 전재식 회계부장이 드러났는데 무슨 얘기냐고. 아니 회계부장이 드러난 정도가 아니고 자살까지 했어. 지금 회계 문제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해찬의 뭘 견디기는 이 회고록을 보면서 제일 문제 삼는 건 사실은 이해찬의 이념이 아니라 이념은 오히려 칭찬해줄만 한데 정직성이에요. 정직성과 도덕성. 그죠? 도덕성이 어떤 것 같아요.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이제 그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이 딱 그거잖아요. 어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을 아무 수단이나 막 쓰는 게 이제 정당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 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건데 저기에 대해서는 그냥 꺼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옳았기 때문에 그냥 견뎌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제 애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애들이 집에 가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선생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들은 선생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해서 부모에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바뀐 부모라면 정상적인 성인인 선생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거든. 사실 확인을 하고 지랄을 쳐야 되는데 애가만 듣고 발끈해서 지랄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래서 난 사실 우리 애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반드시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거든.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똑같은 거야. 우리 편이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윤미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걔 말이 다 맞는 거야. 문제 제기를 하는 애들은 다 악마인 거야. 이런 식의 굉장히 유아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그 이해찬은 뭐 옛날에도 좀 그랬지만 이 시기에는 좀 유아 독전, 권위적인 상태. 근데 유시민도 그렇고 이해찬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점점 정말 꼰대란 무엇인가를 아주 그냥 몸으로 실현한. 인상도 변했어. 너무 꼰대스럽게. 그래. 다음으로 두 번째는 조국 사태인데 조국 사태에도 그러니까 윤미향에 이어서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다. 쭉 얘기고요. 나하고 의논하면서 출구 전략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국이랑 진영으로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법과 정의로 가르는 게 아니라 진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재명 사태 이것도 압권이죠. 그렇지. 이재명 후보는 너무 아까운 후보다 쭉 나오고 다시 정치권에서 저렇게 살아온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폭이 이렇게 정치권에 갈 만큼까지 국가가 타락하진 않았기 때문에 독보적이지. 윤석열 쪽의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언론은 외면했다. 반면에 이 후보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의혹 불렸다. 이런 얘기는 뭐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한국판 차베스. 한국판 차베스 모드 어때요?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판 차베스. 이 얘기는 한 2달 후에 제가 볼 때 이해찬 같은 사람은 내가 이런 좀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를 들이대고 이렇게 추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해찬이 뭐 말하고 있으면 야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이념 알겠고 그러니까 이념보다 앞서서 너 옛날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너 옛날에 이해찬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때 동지를 배반한 적 있어 없어? 나는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 매 앞에서 그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매 앞에서 무섭잖아. 또 아프기도 하고. 이해찬은 그거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걸 가지고. 네. 아니 근데 자기는 안 이해찬이 한 그런 걸 것처럼. 인정하면 김순호 국장 같은 것에서 얘네들이 입을 열기가 어려워. 그렇지. 니네 중에 한 번도 동지를 배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라고 하면 그렇지. 단 한 명도 돌을 던지기가 어려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명이 김근태 선배인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어. 이재명도 그렇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다 우리가 판단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기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심각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디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언론의 사유와 보수화가 심각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매체들도 기득권 카르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진보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것만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다고 는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 기관은 다 넘어갔어. 좌파잖아. 근데 아직도 지금 조선일보 같은 우파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찬 정도가 이런 그 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언론에 나왔던 한동훈 같은 사람이 카르텔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렇게 이것도 꿈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우리의 프리메이슨 같은 무슨 거대한 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지네들이 다 권력 잡아놓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진짜로 약간 그런 어떤 부잣집을 털어서 도둑놈이 네. 도둑놈이 부잣집을 털어서 집 주인이 됐다. 네. 그런 다음에 매일 밤 집주인이 돌아와서 자기를 가해하는 꿈을 꾸는 그런 목류병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왜냐하면 이들이 권력을 잡고 네. 무언가를 잡았다는 게 사실은 실력을 가지고 쭉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죠. 결국은 실력은 없고 이념만 가득한 사람들이 국가 운영을 하려니까 이게 부럽고 언제 무너질지 두렵고 이게 잠깐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것 같은 마음에 계속 본인들이 지금 국가를 좌지우지하면서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주요한 국정 운영의 주요한 부분을 자기들이 실력을 가지고 돌파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양자를 대비시켰으면 좋겠는데 87년에 그렇게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이해찬이거든. 그러니까 저 정도 생각이면 운동권에서 한 10% 쪽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념주의자야. 대부분 낭만주의자거나 이상주의자인데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가졌던 이해찬이 유관항쟁의 기폭이 되는 그런 대중투쟁 변수를 한다고. 근데 2010년도 이 사람은 그 운정권을 완전히, 대표하는 인물인데 완전히 꿈을 꾸고 있잖아. 근데 그 노망이 된 사이에 거지. 너무 많은 이권이 왔다 갔다 했고 너무 많은 돈을 챙기면서 사람이 그 되게 중요한 말 있잖아요. 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이 바뀌기에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루한 낡은 틀이 있으니까 이 그쵸. 생각이 건강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 삶은 부패하고 생각은 너무 이렇게 청교도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념과 워딩이 다 안 맞아. 이상한 미쳤나 이런 세계의 얘기 그 다음에 현실 자체 사실 자체를 왜곡해버려. 그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던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있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자체를 왜곡하고 고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외국에 나갔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국격을 실치시고 떨어뜨리고 막 무슨 점쟁이를 불러서 구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의젓하게 너무 행동을 잘해.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꾸며서라도 결국은 사건을 불거뜨리는 거라고. 이러면서 계속 현실 자체와 팩트 자체를 거짓으로 자꾸 만드는, 인정하지 않는, 회계 부정이 없었다는 둥, 뭐 조국이 검찰을 개혁했다는 둥, 뭐 이재명 같이 뭐 대단한 후보가 없다는 둥, 이런 사실 자체를 이제는 부정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대화가 더 안 돼.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과거에 운동권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 나름 그 정의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일진 청소년이 된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일진이 됐으면은 일진을 그
일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진이었던 애들을 다 흩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냥 그대로 다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안 고쳐져. 그리고 계속 일진을 유지하면서 애들이 뭐냐면은 그 우리 반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질서를 만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지. 사실은 자기들이 온갖 사고로 다치고 있는 건데 이제 흩어지질 않으니까 지금. 뭐 그 그런 상황 거였을 같아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네.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듣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일진이 됐어.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엄마 말을 안 듣는구나를 얘기하는데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새엄마인 것 같아요. 사실 나 주소온 것 같아요. 이러면서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이해찬 정도의 지위와 어떤 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정도의 정신 상태라서 좀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안티테제로서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국가가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제 발전의 그늘에는 항상 이렇게 소외되거나 가려진 또 어두움이 양면이 존재를 그쵸.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 어두운 면에 좀 이렇게 조명을 비춰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로서 민주당은 그냥 딱 그 역할만 했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해버리니까 그 어두운 면의 것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 주머니를 챙기고 착복을 하고 뭔가 부도덕한 일을 막 저지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깡패처럼 돼갖고 온 나라를 헤쳐먹고 막 태양광으로 몇 조씩 해먹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거울이 삐뚤어진 것 같다. 거울이 왜곡됐다. 거울이 깨진 것 같다 이러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이제 오히려 더 점점 연쇄 살인마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뭐. 참 일진인 단계에서 애들 다 흩어놨어야 되는 거.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초범이 교도소에 많이 있어봐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갔잖아. 근데 가면은 교도소에 너무 스승님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많은 스승님들한테 이제 범죄를 더 많이 배워가지고 인맥도 형성하고 막 이랬고 정말 진정한 덕폭에 대해서 나온대.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까지 세상의 걸 모든 걸 다 왜곡하진 않고 하나둘레 틀린 게 계속 되면서 이제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권이 어땠었냐면 그러니까 교도소 얘기를 하니까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초범이야. 초범. 그러니까 적당히 감옥 생활하고 나가니까 그게 훈장도 되고 막 이렇다고. 그런데 운동권도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들은 죽을 것처럼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름 그러니까 재밌을 만하게 그냥 교도소도 갔고 그다음에 맞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판타지로 부추겨서 훈장이 그런 되잖아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그렇죠. 가서 이제 뭐 조금 살고 나오면은 막 우리 사실 옛날에 감옥 갔다 온 형들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잖아. 그쵸. 막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뭔가 되게 위인 같고 막 이랬잖아. 네. 뭐 그런 거에 좀 취하기도 하고 그러지 약간 않았을까?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가 감옥에 갔다 온 것처럼 그리고 그 그렇게 선배가 생각했었어요. 한마디 하면 뭔가 네. 나보다 급이 높고 고생을 그렇죠. 많이 한 사람이니까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영웅놀이를 좀 즐기면서 영웅이 된 거지. 내가 보기에 대표적인 게 정청래 같은데 아주 대표적인 별거 한 것도 없어. 그냥 군대 안 가려고 미문하고 갔다 온 거야. 그리고 이제 군 면제 받았으면 끝인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내가 미문학원을 갔는데 이렇게 한두 마디 하니까 뭐 이제 주변에서 우리 영웅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자기가 영웅이고 뭔가 미제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라고 착각을 하면서 뻘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사람 머릿속을 파보면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걸?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면서.